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오후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아, 다 만족스러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오후 행사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아까 오전부터 사회를 봐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사회자를 한번 소개를 하고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회자분은요, 2022년도에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로 사업화 참여자이십니다.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청년 창업가로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교에 재학하시면서 창업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으며, 지금은 해전대학교 온라인 마케팅 교수로서 차세대 마케팅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자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좀 약간 부끄러운데요. 네, 저는 소개받은 당진시 소상공인연합회 청년분과위원장 조용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앞서서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조세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진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명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멘토님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VVIP죠. 네, 충청남도 소상공인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모두 큰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 행사인데요. 충남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지난 봄 여러분과 처음 만나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나누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수개월이 지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만취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조세재 회장님, 이경규 사무처장님, 유명렬 당진시 회장님, 그리고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주 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고 다시 한번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열정과 노구에 따뜻한 위로와 갈채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은 단순한 조그마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여러분의 재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마음으로부터 함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각자의 여정에서 겪으신 크고 작은 성공, 좌절, 기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순간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를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소상공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마음으로 힘껏 성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 곁에 우리 진흥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에 참여하신 멘토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 산학영화관과 진흥원 직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개회사 준비해 주신 김찬배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어서 바로 충남산학융합원의 박상조 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희망 리턴 패키지와 연관돼서 세미나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봄에 세미나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지난 한 해 동안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정으로 또는 이 지역 사회로 보나 더 나아가서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희망 리턴 패키지 힘드신 여정이었지만은 지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공사가 굉장히 바쁘실 때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찬배 진흥원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충남의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조세재 회장님, 특히 또 당진시 유명렬 회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앞뒤에서 밀고 땡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게 되면은 충남도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성과 교류회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치기 쉬운 마음이라든가 또는 의기소침할 때 다시 여러분들끼리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큰 성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실패에 따라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받침 삼아서 또 재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창업을 해서 할 때 제 주변에 실리콘밸리에서 9번을 창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로 창업해서 기술을 매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경영 개선과 연관된 거, 재창업과 연관된 거,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생계형으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자꾸 단타 위주로다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긴 안목을 갖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정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김찬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흥원에서 열심히 끌고 저희 같은 충남산학융합원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성과 교류회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충남산학융합원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조 원장님의 진심 가득한 격려사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윤은기 팀장님께서 2024년 희망 리턴 패키지 경과 보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은기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 경과 보고 드리기 전에 이 다음 일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경과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저희 이 사업에 있어서 참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그 멘토님들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기 섞여 계실 텐데요, 소상공인 분 중에 뭐 성공했다 하는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가운데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지난 6월에 다 뵀죠? 네, 충남경제진흥원의 이 사업 그 PM을 맡고 있는 소상공 지원팀장 윤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106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기회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성과 공유회라는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소상공인으로서 손님들을 항상 대접하시는 분들이셨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시거나 이런 거는 내 돈 내고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러는 기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밥 식사 한 끼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걸어온 길 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걸 왜 했나 막 이런 후회도 하면서 하셨을 텐데요. 그 응원의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넘겨주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거 아시죠, 모두? 네, 그 부처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으로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소상공인 분들은 저 영어로 썼다고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충청남도 지사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저 영어를 좀 어떻게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씀을 주셨었고, 저희 원장님도 패키지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 소상공인 어떤 분이 발표하시겠지만 종합 선물 상자 같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경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사업은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 그리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냥 극복하시라고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었죠. 아마도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하셨을 때에는 2천만 원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이자는 몇 프로인가 하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갚아야 하나? 이런 질문도요.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 사업이었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설명드릴 때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믿을 만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조 사업도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경영 진단도 받으셨고, 그죠? 교육도 받으셨고, 그리고 사업화 지원도 받으셨는데 아마도 여기 숲체험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홍보단을 아마도 지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숲체험 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돈을 받아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중심 기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경제진흥원 못지않게 정말 더 많은 사업을 더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다른 연계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화 지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기억하고 계시고, 물론 경제진흥원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 이제 그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협력 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같이 했죠. 특히 뭐 창업 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저희 협력 기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 여러분들 아마 발표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른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뭐 다 발표하지는 못하겠지만 지난 3월부터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셨을 테고 5월에서 10월 달까지 저희가 경영 개선을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경영 개선은 64업체, 재창업은 무려 42업체가 성공을 하셨고요. 신규 창업도 뭐 24업체나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업 도약도 하셨고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재창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가지고 있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그 재도약 하신 분들이죠.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다시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 추수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현장 멘토가 찾아가서 성과를 이제 그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경영 여건이 얼마나 좋아졌나 한번 11월 말까지 한 번 더 조사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한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새록새록 하시죠? 지난번 그 교육했던 화면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 그 양심소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실명을 밝혔는데 이분은 지난 그 재창업화를 8월에 하셔서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찍고 있는 업체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따가 사례 발표를 해주실 마리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경영 개선 지원으로 참여하셨는데 금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매출의 3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부디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 뭐 판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지원도 했고 글로벌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소상공인도 세계로 진출하셔야죠. 저희 김태흠 지사님도 이제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는 길마다 저희 경제진흥원 원장님도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화 세계로 가실 때에도 저희 경제진흥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성과 관리를 위해서 매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참여한 업체에 그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55% 이상이 계속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그 지원했던 분들은 109업체 중에 109업체 중에 여기 57%가 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70% 이상이 매출을 성장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참여하셨던 모든 소상공인 분들 100%가 매출을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연계 지원 저희 경제진흥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참여해주신 저희 경제진흥원하고 그 멘토분들 인사 아직 못 하셨잖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멘토하고 그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한 번 정도 남으셨을까 할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응원했다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저 앞으로 모셔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해도 될까요? 네, 멘토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왜 안 일어나세요? 멘토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멘토님들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끝나지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와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대표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볼까요? 선수시잖아요. 참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기업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충남 경제진흥원 참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 모두가 보니까는 우리 원장님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꼭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멘토님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데 저희 직원들하고는 이제 거의 다른 연계 사업만으로도 이제 그런 자리만 남아 있고 여러분들한테 밀착 지원은 이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같이 스텝을 같이 해주신 경제진흥원하고 융합원 직원들 한번 얼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번만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응원의 박수 한 번만. 왜 이렇게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직원들은 늘 저기 융합원 직원들하고 늘 뒤에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멘토님들과 그리고 경제진흥원, 충남산학융합원 그리고 저희 충남 지역 소상공인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희망 리턴 패키지의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을 시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담겨 있으니까요. 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참여하셨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와 사업 성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소상공인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많이 기대는 안 했거든요. 붙을 것도 기대를 안 했지만 붙고 나서도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죠. 제가 이번에 지원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고, 우리 지금 창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많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개선 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경영 정상화와 폐업 예방을 위해 전문 교육과 함께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를 만나고 나서 정말 희망을 얻은 것 같이 이렇게 환하게 지금 다 변모를 한 상태입니다. 오신 분들이 사진 찍는 횟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오시자마자 이렇게 다들 놀라시고 여기저기서 사진 찍으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늘고 오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재창업 사업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을 희망할 때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재창업 전문 교육과 최대 2,2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버스 광고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광고를 보시고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연락도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간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시간 흔적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지인을 통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사업을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죠.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본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산업융합원이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아마 이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한 번씩 제 맨 얼굴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상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2023년 우수 소상공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올라 윤도경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마리올라 윤도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일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온 거라서 복장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는 경제진흥원에 전화를 받고 바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주관해 주신 경제진흥원 직원분들과 저희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신 강병남 교수님께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한지는 요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23년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저희 업장의 매출 상승 폭이 저렇게까지 많이 올란 줄은 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른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출이 상승한 1등 공신은 바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마늘빵입니다. 치아바타로 직접, 그러니까 치아바타를 저희가 매일 굽거든요. 거기에 직접 제가 개발한 마늘 소스를 발라서 즉석에서 바로 구워드리는 마늘빵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재방문, 재구매, 포장 손님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이 전화위복이라는 한자 상어를 온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습니다. 21년 빵과 소스를 공급해 주던 본사가 폐업을 하고 코로나 시기도 겹쳤었고요. 신정호 주변의 대형 카페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들어서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이 어렵다고 지인분께 얘기를 했더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지원해 보라는 정보를 듣고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는 것도 실은 잘 몰라서 그 지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신청을 우선은 했고 운 좋게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3년 사업 참여 당시에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 입력하는 것도 참 저한테는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정해진 사업비, 정해진 항목에 사업비를 써야 하는 것도 그때는 참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강병남 교수님과의 그 미팅 시간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의 모든 고민거리와 이런 어려운 저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현재 저희 매출 견인을 하고 있는 마늘빵도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한 10% 정도 부족했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소스와 빵에 교수님의 조언과 교수님과 같이 하는 교수님들이 직접 다 시식해보고 포인트를 알려주셔서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고객님들의 사랑을 더욱 좀 듬뿍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3년이 저희 마리올라가 오픈한 지 7년 차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며 내부가 완전히 좀 많이 노후화된 상태였는데 23년에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서 안에 시설 공사 및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새 건물로 재탄생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님들도 더 많이 방문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저희 본사 덕분에 저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원가 절감, 그다음에 맛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제가 직접 만들고 판매하다 보니 고객님들에게 더 자부심 있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주변 지인분들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 아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여지니까 저희 지인분들도 어떻게 한 건지 물어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케팅, 홍보, 환경 개선 사업은 물론 실은 이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기관이, 이 업체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그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생각도 실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표권 등록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인분들한테 말할 때 희망 리턴 패키지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옛날 저희 받았던, 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그 과자 선물 세트가 생각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기에 제 주변 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경제진흥원 원장님, 그 외 직원분들, 그다음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강병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2023년 우수소상공인이신 마리올라 윤도경 대표님 사례 발표 들어봤는데요. 네, 이어서 2024년 우수소상공인인 주식회사 대품이의 조영미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외받지 않는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주식회사 대품이 조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싱 매트, 온수 매트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 브랜드명은 용의 기운이에요. 혹시 여기 아산에 있는 배방산 아시나요? 거기에서 유래된 전설에서 유래된 건데요. 세종대왕님께서 온양 행궁을 오셨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드셔서 배방산을 헤매다가 이것을 지켜보던 용이 안타깝게 여겨 사람으로 변신하여 온양 쪽으로 안내하게 되어 세종대왕님께서 문제없이 병을 치료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용처럼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제품을 선사하고자 용의 기운이라는 브랜드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런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시작을 했지만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번아웃으로 오는 상태까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도 얻었고요. 그리고 사업화 지금도 얻어 저희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덕분에 10월 21일 어싱 매트와 온수 매트가 정상적으로 런칭하게 되었고요. 런칭하자마자 4일 만에 2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얻게 되었고 예상 매출로는 올해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출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 중에 한 업체와는 LOI 계약을 성립하여 이제 수출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업화 자금 알뜰하게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전 진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먼저 패키징을 고급화하여 제품을 개선을 하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사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족자 배너, X 배너, 리플렛, 와블렛, 그리고 판촉물까지 지원을 받아 박람회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저는 활용을 하였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 힘들었을 때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정서적인 도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원 컨설팅도 받았는데요. 덕분에 제가 지금 수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메가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그 카카오 채널 추가 400명 해주셨고요. 매출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그 특강 들으셨죠? 상표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분에 저는 우선심사 지원을 받게 되어 용의 기운이라는 상표권도 우선심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좌절한 순간도 많았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 덕분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내년에 매출 2억을 목표로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욕창 매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고요. 지적 재산권 이제 수출용으로 코리안 드래곤 에너지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설립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출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박람회 때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또 오셔가지고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함으로써 제가 몰랐던 부분도 더 넓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이제 이 기수들 여러분들 모두들 성공하시고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두 대표님들의 성공 사례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지난 반년 동안 소상공인 곁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우수 멘토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강병남 멘토님과 김북현 멘토님께서 우수 멘토로 선정되셨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충남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병남 멘토님부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귀하께서는 2024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및 재창업 성공 멘토로 참여하며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김찬배. 네, 김북현 멘토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분이 함께 잠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김천배 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대에 남아주시고요. 네, 멘토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식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김천배 원장님께서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박상조 원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귀하께서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기 지원에 협력하여 충남 도정 발전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김찬배.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서요. 네.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서요. 올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두 분이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사업이 한 8억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갖고 올해 43억으로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 두 분 회장님 와 계신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두 분들 진짜 연합회장님이 발로 뛰시고 막 앞장서셔서 올해 큰 행사 도지사님 모시고 2번을 했어요. 그 내년에 필요하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두 분한테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구구절 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가시고 살 길을 찾으시려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월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면 실전 구호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희망 리턴 패키지 화이팅! 네, 저희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 한번 해주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자리 정돈하는 시간 저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와주셨습니다. 저희 메인 행사는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이제 다른 네, 저희 이제 메인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향후 충청남도 지원사업 안내, 일정 및 이행 전략 사전 점검 일정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분께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직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아쉽죠? 저를 계속 뵐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아직 더 볼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안 좋으세요? 네, 저희 이 다음에는 행사는 끝났지만 저희 내년에 혹시 어떤 사업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장님께서 저희 소상공인 분들 많이 도와드리려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충청남도 희망리터 패키지 죄송합니다. 네,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성원 주무관님이 2025년 사업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성원 주무관님이 2025년 사업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충남경제진흥원 윤은기 팀장님께서 향후 일정과 다른 저희 이행전략 관련해서 조금 더 안내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자리에 계셔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박성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와서 갑작스럽게 이제 내년도 사업 안내를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지만 미숙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받으신 이런 유인물 지금 다들 지금 갖고 계시죠? 네, 이거를 통해서 기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뛰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직접 뵈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다음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제 생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느라 이제 바쁘신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또 어디서 정보를 얻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에는 이렇게 이런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콜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여기 보이는 번호에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 있는 직원분들께서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추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있지만은 온라인 사업도 요즘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이제 뭐 SNS, 뭐 인터넷 이런 홍보나 이런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지원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으면은 이제 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인데. 희망 리턴 패키지랑 조금 명칭이 좀 혼동될 수 있지만은 그거랑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대신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25년도 희망 재기 사업으로는 또 이제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경영 개선 지원금 1,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뺀 이제 그 자부담 뺀 금액만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개선뿐만 아니라 또 요즘 폐업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지원금 약 5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대의 또 흐름에 맞게 또 탄소 중립이라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제 경쟁력 같은 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이행 지원금 같은 경우 이제 뭐 포스기를 설치한다든지 이제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이행금도 이제 약 3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4페이지고요.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제 뭐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이제 운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또 지원금들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아직 또 규모는 미정이지만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서 또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고요. 이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밑에 사업주인 분들도 있고 이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4대 보험이라 하죠. 이제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이렇게를 가입을 하면서 이 부담금을 이제 사업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주가 50%를 부담을 하는데 그 50%에서 그 80%를 이제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충청남도는 이제 남은 20%를 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서 뭐 밑에 사업주 이제 근로자가 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같이 이제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페이지고요. 이제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쉽게 말해서 약간 상조의 개념 같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 금액이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전체전 충남지역본부에서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약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제 부금을 납부해 주시면은 이제 어떤 그 혜택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이제 그런 상조예금 같은 걸 돌려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그 납부금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 1만 원씩 1년 한 총 12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적극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는 이제 오늘 이제 모이셨던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이제 이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같이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에서 또 지원해 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또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은 이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최대 5천만 원의 이제 융자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저리의 융자를 이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융자가 한 5%다. 그러면은 2% 정도를 저희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리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이런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서 사업을 또 확장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상공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업무를 보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요즘 쓰리고라고 하죠. 이제 뭐 고물가, 뭐 고금리, 고환율 이런 걸로 많이 힘드시고 또 이제 뭐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배달앱의 수수료 아니면 또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뭐 가맹본부의 이런 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만약에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년도 정책 수립하는 데서 적극 반영해가지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지금 좀 경기 침체로 많이 어려우시지만은 꼭 힘내실 수 있도록 적극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보고회나 이런 데에 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알고 계셔요? 네, 그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아까 막 많이 늘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 선언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아까 도 박성훈 주무관한테 큰 박수로 예산 증액 파이팅!
예, 지금 마지막 특강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특강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특강 때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이 특강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까 뭐 신용보증재단 자금 관련돼서도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특강 해주실 분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희망 리턴 패키지에 참여하셨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다는 이 나라 도움을 이렇게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이 나라 도움이 정말 제가 그 6월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나라로 보내고 싶은 시스템이라고. 그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악명 높은 이 나라 도움을 이겨내고 지금 완료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라니까요. 여기 그 집행 다 완료 안 하신 분 계시죠? 아직 현물 승인 요청 안 온 분도 계셨어요. 자, 며칠 안 남았어요. 이틀 남았죠? 내일 모레까지 집행 완료해 주시고 잔액 여러분 300원 될까요? 안 될까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3원도 남기지 않고 써주세요. 이게 내 돈도 아닌데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써주셔야 돼요. 잔액 남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거 아마 멘토분하고 상의하시면 어떻게 쓰는지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일정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부터 그 멘토분들에게 본인의 멘토가 아니었던 회계 멘토들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 현장 점검 때문에 일정 협의차 전화 드렸어요 하고 또 모든 분들께 전화가 가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늘 안 오신 분들까지도. 근데 이제 안내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 불출석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면은 현장에 가서 듣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화가 가면 현장 이행 점검을 하러 갈게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뭐 준비해 놓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완료 보고서 안 내신 분이 있으실까요? 완료 보고서를 내셨다면 거기 아마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도 준비하라고 할 거고 매출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특히 창업도약 같은 경우에 창업도약 있으세요? 창업도약은 전년도 금년도 사업 신청월 기준에 하고 10% 이상 늘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 관련된 10% 이상 그 증빙된 상승된 증빙 자료도 요청할 겁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안 드리고 그 이행 점검 나가는 멘토분들이 일정과 함께 준비 서류를 요청드릴 거예요. 요게 이행 점검이 11월 28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뭐 일주일 이내에 날짜를 잡자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시면 한 머무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그 서류만 잘 준비됐으면 10분만 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사진 찍고 거기 현장 점검하는 거 사진 찍고 확인한 다음에 아마 복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준비해 놓으시고 그날 이행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산 집행할 때 제가 누누이 아마 6월 달에도 요청드렸던 비교 견적서랑 견적서 이거 공사 전에 받으신 날짜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견적서를 공사 먼저 시작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나라 도움에다 올리려고 하다 보니 그 공사업체한테 견적서하고 비교 견적서 알았어. 좀 내놔봐 했더니 아유 그래 금방 줄게 해갖고 줬는데 공사 시작은 6월 달에 했는데 이거 요청한 달은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렇죠. 우리 약속은 그건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 다시 한번 살피셔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2주 전인가에 저희 진흥원으로 작년에 참여하셨던 소상공인분 중에 이럴 수가 세금 계산서 취소한 건이 내 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소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그나마 한 건은 소상공인분이 취소하신 게 아니라 수행사가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재발행을 하긴 하셨어. 근데 그 이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는 그걸 재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취소한 것만 나오지, 등록한 거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것 때문에 다 소명하고 막 이제 진흥원 전화하고 이게 소명이 안 되면 현장 간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 불인정, 집행 불인정. 요거는 멘토분들 여기 계시지만 멘토분들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진짜 다시 한번. 이거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들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하고 소상공인 한 분하고 작년에 지원했던 분인데 올 5월에 정말 장문에 소설을 써가지고 소명을 했어요. 그 소설을 한 2-3번 썼나 봐요. 처음에 썼는데 안 돼. 이제 그래도 반납해. 그 300 얼마 됐단 말이에요. 그 300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죠? 생돈인데. 그거 안 돼가지고 또 2번째 또 냈어요. 마지막으로 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꼭 이거 그 결과 통보 받으시면 전화 주세요 했는데 전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겁이 나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겁이 나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힘들어요, 정말. 멘토는 멘토분대로 미안해 하시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11월 15일이 다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요. 아리까리했던 게 있다. 다시 한번 서류를 까본다고 해요. 저희는 시스템을 이렇게 까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내년에 그 성공 사례로 여기 있는 분들 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향후 일정 안내를 드렸는데 가시다가 뭐 기념품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그거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박상우 제가 특강이 누구라고 했죠? 박상우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정책 자금 어떻게 받는 건지 소신공거 그거에 대해서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 심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상우입니다. 오늘 제가 자금 심사역을 하면서 정책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심사역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 이제 공단에서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센터 방문해서 서류를 갖고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쪽으로 다 바뀌어갖고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서류를 다 접수를 받고 그를 검토해서 다 출력해서 검토 후 이상 없으면은 우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사를 볼 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강의 다 끝나고 그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출 기준은 직대예요, 직대. 우리가 이제 대리 대출하고 직접 대출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심사를 봐갖고 대출해 주는 게 직대고요. 보증대상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은행 쪽으로 나가는 것이 대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대 위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다음 장 안내해 주세요. 이거는 이 뜻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 말 중에서 천상윤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1000가지 좋은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좋은 일이 막 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새겨줬다가 사업할 때 많이 쓰는
가게에다가 걸어놔도 되겠죠. 써갖고 좋은 뜻이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공단의 자금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우리 대부분 보증자산 통해서 나가는 것들, 은행에서 나가는 것들은 대리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보증서 이용하면 보증 수수료가 필요하죠. 담보 설정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용으로 해드립니다. 신용으로 100% 다 신용 직대는. 그러면 수수료가 되는 거 없어요. 정부 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단이다 보니까 온라인 업무 처리하니까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방문을 안 하니까 좋잖아요. 서로 그죠? 비대면은 얼굴도 몰라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싸요. 정부 자금은 금리가 싸다는 얘기. 거기다가 또 금리 혜택까지 줘요. 왜냐면 노란공제우산에 가입되면은 뭐 0.0, 0.1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신용이라는 거를 은행에서는 꺼려를 해요. 그죠? 그 은행하고 우리 공단하고 정책자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은행 대출은요 사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익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공단 정책자금은요 서비스업이에요. 우리 이익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여러분들에게 싸게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쓰기가 더 편하다. 그죠? 자, 여기 아까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직접대출하고 대리대출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대출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리대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은행에 우리 정책자금을 은행에다 맡기고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야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 온라인 쪽에서 저기 확인서에 대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확인서를 바로 해줘요. 옛날에는 직접 방문해서 뭐 작성하고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확인서를 신청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바로 확인서가 보증자산하고 은행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은행과 보증자산 가서 또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심사를 받잖아요. 그래야지 보증을 해주잖아. 그 보증을 해주면은 이 보증서가 나옵니다. 그거 갖고 다시 은행 가면은 대출되는데 또 은행 가면 또 서류를 또 제출해야 돼요. 약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하고 보증자산 가면 총 몇 번 가야 돼요? 4번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와도 돼요. 그래 앉아서 핸드폰으로 다 서류만 있으면 다 그걸로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약정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약정이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사인만 하고 다시 보내주면은 우리가 검토하고 이상 없으면은 결제 오케이 떨어지면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자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가 다음이나 들어가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클릭을 하세요. 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고.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대출 신청.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네이버에서 치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쳐갖고 자금 정책 자금 지원을 받든지 똑같습니다. 절차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대리대출 쭉 보면은 이제 자금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금이 있어요. 자기 맞는 자금이 있어요.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하고 신청 결과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걸로 더 여러분들은 고객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또 약정할 때 아니고 현장 갈 때 필요한 서류만 보고 마지막에 약정할 때 서류만 사인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쉬운데 참 우리는 엄청 힘들어요. 역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서류 제출이라고 빨갛게 해놨죠. 왜 안 했을까요? 서류 제출이 별로 안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받기가. 여러분 아까 이제 윤은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아요. 엄청 쉬워요. 우리는 서류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상하게 더 옛날에는 방문했을 때는 서류 접수가 잘 됐었는데 방문 안 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반려해갖고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 맨 꼬치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자, 대출 절차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서류 접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합니다. 그 여수인 심사를 보고 약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금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 절차대로 우리가 심사를 봐요. 우리가 이 절차대로 대출 절차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심사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했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공개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서류 접수를 합니다. 사실은 서류 접수를 할 때 이 접수가 들어온 거 보고 대출이 될지 안 될지 진짜 60~70%는 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대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류가 완료됐다고 해갖고 들어가면은 서류 출력을 다 합니다. 다 뽑아요. 뽑는 것도 일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서류가 뽑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반려할 건가 완료해서 심사로 넘어갈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서류가 대부분 옛날에는 엄청 많은 서류를 직접 와서 제출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세무서하고 세무서는 공공기관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뽑아요. 뽑고 취소한 서류만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마이 데이터에서 뽑을 수 없는 서류들. 그 서류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거를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안 해줘요.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90% 이상이 다 반려예요. 그럼 10%만 퍼펙트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퍼펙트 들어온 것도 의심스러워. 아니 이렇게 잘 들어왔을까? 그러면 브로커가 끼지 않았나? 진짜예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들을 직접 해줬는데 경기도 쪽에서 브로커들은 엄청 극성하게 우리 서산에서도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넘어가고 브로커가 껴가고 그래서 이제 소공인 특화자금은 대리대출로 옮겨놨어요. 하도 심해갖고 브로커들이 활동을 많이 해갖고 왜냐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류 중에서 어떤 서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저기 마이데이터에서 뽑으면은 이런 서류들이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마이데이터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휘폐업이 언제 했고 세금 체납되는 거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수상공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요. 두 번째 체크하는 것이 세금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요. 세무서는 엄청 좋아요. 공짜로 걔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의외로 체납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대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세를 체납을 많이 해. 어떤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얼마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걸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지. 장사하다 보면 바쁘니까. 그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빨리 체납 납부하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대출해 줄 거예요. 물어봐요. 그랬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이제 저 세무서 공무원 아니잖아요. 세금을 빌려주는데 세금 체납했으니까 우리가 대출 심사 볼 자격이 자체가 안 되니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납부하겠습니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럼 대출 해줄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럽니다. 아니면 일단은 내야지만이 심사가 들어갑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냅니다. 그럼 다시 그분들은 일단은 부결을 안 시키고 가결시킵니다. 심사를 넘기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매출을 봐요. 우리가 이제 직대 같은 경우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세무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없다. 다른 거 다 조건에 맞아. 매출이 없다. 그러면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죠? 없죠. 왜냐면 한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탈락하신 분이 많은데 항의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정중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리대출 쪽으로 권유를 합니다. 대리대출은 매출 어느 정도 없어도 거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고 보증 서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대리대출 쪽으로 알아보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것이 등급이에요. 등급. 여러분들 저기 신용 등급을 지금은 신용 점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수하고 등급과 같이 보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최소한 6등급 이하는 안 돼요. 6등급 이상이 돼야 돼. 그게 금융거래에서 은행에서 보면은 7등급은 금융거래 못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잖아. 해주는 적도 있겠지만 그거 드물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신용관리를 어떻게 6등급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신용 등급을 두 가지를 봐요. 두 개를 개인 본인 신용하고 사업자 신용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두 개 다 6등급 이상이 돼야 돼. 만약에 뭐 하나라도 7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출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같이 저신용 자금이 풀어질 때는 해줘요. 그 신용이 6등급, 4등급까지 해줬어요. 4등급까지 839점까지. 그게 이제 공지가 되면은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청 많이 했죠. 왜냐면 그거는 엄청 쉽게 해주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갖고 그 대신 또 신용에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신용이 안 좋다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서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건 다 마이데이터도 뽑는데 이 서류들은 고객분님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서류는 반드시.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예요. 야, 나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백지로 낸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대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제발 좀 이거 좀 작성 좀 잘해놓으세요. 요 작성 잘해놓으면은 여기 사실은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모르시면은 좀 이따 샘플이 있어요. 샘플까지 드리는데도 작성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관심이 없는 거, 안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서류들 보면은요, 하나하나 챙겨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편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면은 그 샘플도 같이 줘요. 샘플도. 그 방법은 그 샘플을 자기 이름으로 지워갖고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것. 사실은 그 편법이지만은 아니면은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래갖고 요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요 하나 잘하는 그 안에 우리가 평가 점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해전에 빠꾸시키고 반려시켜요. 우리가 반려시키고 또 점수가 안 줘요. 우리 이제 심사역들이 힘드니까 점수를 깎아버려요. 그러면 한두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죠? 받아도. 그거는 그래서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는 작성을 잘 해놓으시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신분증은 잘 들어와요. 자기 얼굴을 아주 알리려고 잘 들어와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신분증은 100% 다 통과. 자, 세 번째 나머지는 뭐냐면은 사업장에 대한 그 토지 및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예요. 거기 이게 왜 뜨냐면은 여러분들 왜 뜨는지 아셔요? 네? 그렇지. 근저장도 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대출을 해주잖아요. 혹시 그 사업장에 경매나 압류나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등기상 정보증명서에 그 표제부가 있고 갑부, 을구가 있어요. 그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혹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은 압류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갑부에 들어있죠. 맞습니다. 역시 부동산 공부실이 제대로 하셨네. 갑부 맞아요. 여기 근저절서증은 을구에 들어가 있어요. 갑구는 누가 주실인지 나와 있거든요. 건물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소 포함 제출용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대부분 다 빠꾸 대가는 거는 열람용으로 갖고 와. 그것도 떳떳하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출용이라고
분명 옆에 써 있는데도 연lem용으로 되고 떳떳해요. 왜 연lem용으로 해달라면 자기는 제출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열어보세요. 열어봐요. 흐리하게 보이죠? 연lem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소 포함 제출용이에요. 그죠? 그 발급일이 최근 1개월 이내 거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 거, 뭐 7월달 거, 지금 11월달이잖아요. 그 10월달 하고 11월 사이에 한 달짜리 해야 되는데 앞에 거를 뽑아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등기상 전무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어주셔도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또 똑같아요. 토지, 건물, 등기상 전무증명서, 말소 포함 제출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금별 제출서가 다 틀리죠. 우리가 지금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키오스크나 설거지 할 수 있는 자동화 설거지 할 수 있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나 또 이제 테이블 오더, 그죠? 그런 서류들, 로봇 그런 거 갖고 있으면은 이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금리도 좋고 3.51 정도밖에 안 돼요. 오하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매출이 이제 3년 동안 계속 10% 이상 선장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100년 가게도 해당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금리도 혜택해 주는데 노량공정우산이나 뭐 수출업체, 여성기업도 만약에 여기 여성 사업자분들은 여성기업을 신청해 놓으세요. 중소벤처기업 중 어려면 우리 충남청 했다가 여성기업이라는 거를 신청해 놓으면은 거기 인증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 마이데이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 등록 중 휴폐업, 세금 체납 내역, 매출 실적, 주민등록 등등 많이 뽑을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7, 8, 만에 8가지네. 그죠? 요 정도의 그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직접 제출 신청할 때는 한 번에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거는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서류가 접수받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가 현장 실사를 나가요. 빠르죠? 그럼 만약에 이 서류가 반려됐다 그럼 맨 꼬치로 가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제일 맨 꼬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건 정도 들어와요. 한 달에 50건 들어오면 맨 꼬치면은 아마 한 달에 끝나는데 맨 마지막 달에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죠 그만큼. 자, 이게 사업계약서예요. 기업현황비 사업계약서. 요 샘플이 여러분들 신청하면 이거 있어요.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여기 보면은 업체명도 슬쩍 바꾸면 되고 이름도 바꾸면 되고 우리의 날짜 바꾸면 이거 그대로 보고 삐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옛날 거 이제 제조업 위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제조업인데 제조업하고 일반 소상공인들 상인들하고도 조금 틀리는데 비슷합니다. 이 샘플이니까 우리 자금 신청할 때 이 샘플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신청하면 돼요. 여기 다 또 샘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11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 9번이 되겠죠. 이건 제조업이니까 11번인데 요거 4가지 항목 주요 생산 제품에서 많이 헷갈려서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어려워요. 노수를 스트레스 풀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없거든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AR 있잖아요. AR 집시 그걸로 활용하면 충분히 그걸로 이쁘게 만들어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샘플로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용도예요. 신용도. 아까 신용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등급 이하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힘듭니다. 6등급까지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점수는 우리는 나이스하고 올 크레딧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나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공단은 나이스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6등급에 보면 665점까지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665점이 안 된다. 그러면
나이스 전화해서 좀 올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스한테 사정을 해야지. 점수 올려달라고. 아셨죠? 네, 그거는 최소한 6등급까지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신유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그거는 저도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거는 사실은 나이스에서 이제 대부분 취합해서 올리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보면 연체 우리가 이제 나이스에서 정보를 받아요. 보면은 연체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1세 연체 1일 딱 한 건 딱 떨어지면 대출이 안 돼. 근데 10일은 넘는 거 4건 이상 되면 대출이 안 되고 한두 건은 봐줘요. 근데 연체 기록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역이 알아서 기각시켜요. 부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연체 한 건이라도 있으면은. 왜? 불안해요. 세금 잘못 빌려줬다가는 떼이면 어떡해요? 나라 세금인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시면은 연체를 안 하는 게 낫다. 연체가 한번 하면은 점수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점수는 올리기 힘들어요. 떨어뜨리면 잘 떨어뜨려 애들은 한 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떨어뜨리기 쉬운 방법은 한 가지 또 가르쳐 드릴까요? 현금 써보세요. 캐피탈 써보세요. 그럼 뚝뚝 떨어지지. 대박 2등급에서 뚝 하면 바로 그냥 5, 6등급으로 딱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신용이 너무 좋아서 신용이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 저신용 자금 받고 싶다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용 올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대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일시불로 써라. 좀 할부보다는 일시불 쓰는 것이 점수가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지수수면 한두 개로 사용하고 금융거래는 제1금융거래를 많이 해요. 제분 저축은행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축은행 정도 갈 정도 되면은 신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용이 깎인다. 그다음에 마지막 통신비 그런 거 공용요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그것도 다 체크한대요. 그리고 세금 아까 했죠. 세금 체납하는 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부랴부랴 빨리빨리 끝내드리려고 더 피곤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까 내가 나한테 90분을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뒤쓰시면은 90분은 못 채울 것 같고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 끝나간 것 같아요. 좀 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분만 아니 2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가요. 이제 접수를 받았잖아요. 이제 현장 실사를 가는데 뭘 보냐? 뭘 보기 전에 앞서 갖고 제일 먼저는 그 사업장에서 진짜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꾸며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임금, 월세 납부 실적을 달라고 그래요. 이체 내역, 월세 이체 내역, 3개월치. 왜냐면 월세를 납부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줄 수가 없지. 월세까지 납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급여를 이체 내역도 달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출이 진행을 못해요. 왜냐면 직원 월급까지 못 준 형편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 대출을 해줘봤자 뻔하잖아요. 뻔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면은 대부분 그 사업자에 있는 대표님하고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제조업 같은 건 특히 심한데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장들이 기술자지 이런 경영을 하지만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3자가 무슨 전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앉아갖고 같이 브로커인지 의심스러운 데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 안 되면은 진짜 거기 이제 실무자 있잖아요. 동석이 시킵니다. 왜냐면 오너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엄청 엄하게 봤는데 지금 조금 완화시켰지만은 하여튼 본인이 사업장에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제3자를 배석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제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행인 것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거,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재무제표에서 여기 엄하게 봐요. 근데 일반 사업자들은 더 쉬워요. 대출받기가. 그런 거 재무제표를 안 보잖아요. 쉽게 보는 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까 매출 기준으로 한다는데 매출하고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이 매출보다 많다. 그럼 대출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이 1년에 1억을 하는데 차입금이 한 1억 1천이야. 그럼 대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돼요. 예외로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용이 다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또 하나는 거기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7년 미만인 기업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7년 이상 되면은 해줄 수가 없어요. 한계 기업을 이상 되면은 7년까지는 정부에서 도움 주라고 딱 정해놨어요. 한계 기업을 7년 이상 되는 업체들은 그때는 당신들이 마음대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원 안 해도 충분하지 않냐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차입금이 매출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 여기 보면은 대출 제한 대상이 쭉 설명 나와 있죠. 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 평가 이제 현장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평가 들어가고 열심히 심사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걸러냅니다. 대출 제한한 대상들을 걸러내는데 그 세금 체납된 거 그리고 실현정보에 등록된 거 뭐 그리고 이제 신청일이 현재 대출금 연체 중인 거 아까 얘기했죠. 30일에 짜리 하나, 10일짜리 4건 이상 되면은 대출이 불가하다. 자가에 보면 아까 압류 같은 거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위 이제 부정으로 이제 제출 받으려고 하는 것들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휴폐업자들이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다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통 그 제조업 위주로 법인들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개인 법인들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총알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약정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 떨어지는데 총알이 그럼.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약정과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약정 서류는 지금은 간단해요. 보증재단이나 은행에 들어가서 약정할 때는 엄청 복잡해요. 그죠? 서류도 복잡, 도장, 뭐 신분증. 한번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알겠지만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제 전자 약정은 안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약정하지. 그리고 이제 채무자하고 이제 공동할 때 만약에 대출 받은 사람이 공동 사업자를 할 때 공동으로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대표로 받는 게 없어요. 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받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약정에 필요한 서류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약정하면 간단해요. 우리는 전자협정으로 보내면은 그 서류에 보면은 약정 계약서가 있고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는다, 얼마 금리가 몇 프로 쭉 그 약정 설명서가 있고 거기 자금의 통장 사본 이 통장으로 이출금을 할 것이다. 그런 서류를 다 하고 거기서 사인만 하고 우리한테 이제 신분증하고 그 사인한 거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열어봐요. 열어봐갖고 이제 다 대조를 합니다. 이상 없으면은 승인을 해요. 그러면 대출이 끝나는 거예요. 대출에서 3일 있다가 여러분 통장으로 꽂힙니다. 그러면 대출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부랴부랴 이제 심사까지 그냥 여러분한테 다 대출을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리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출 서류에 제출 서류. 아까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기업 현황 및 사업자 등록증 마지막 리발브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업장의 건물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 말소 포함 제출용으로
그리고 그 거주지 있잖아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상 전무증명서. 그거까지. 그것만 정확히 만들어 놓으면은 또 자금에 필요한 거 서류는 별도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자금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에요. 이 자금은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지 유형 1에 보면 혁신형하고 일반형 나눠져 있죠. 혁신형은 수출하는 업체들, 매출 신장 3년 동안에 10%씩 신장한 업체들, 그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강한 소상공인 등.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는 이제 대부분 일반형이 많이 해당이 돼요. 그 이제 스마트 기술을 갖던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그리고 온라인 활용한 거. 온라인 활용한 거 뭐가 있을까요? 배달앱 있죠, 배달앱. 배민도 해당이 돼요. 배민을 통해서 매출 올리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달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배달. 그 통신 판매, 통신 쪽으로 했죠. 통신은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통신 판매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증명만 되면 해당이 돼요. 여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년 가게, 백년 소상공인 다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창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하고 난 뒤에 창업을 하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자금이 해당되냐면은 저기 제도전 특별자금이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면은 여러분들 창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창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아닌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이제 대조전 특별자금이 일반 그 창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신 분 대상으로 우리가 자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조금 우리 일반 자금보다 한 좀 높아요. 조금 더 0.5% 정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재창업 그리고 또 채무조정 성실 성한 소상공인. 채무조정이라서 내가 이제 신용의 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데 거기 가서 채무를 갖고 있으면은 신용불량이 아니지만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에서 또 해줘요. 매출만 있어. 근데 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 있어야 돼요. 매출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좀 만약에 이제 다 끝났는데 혁신 선장 촉진 자금 나 지금 심사 보고 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제일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커피숍도 웬만하면 키오스크 다 있어요. 그죠? 식당도 오더 테이블 많이 있어요. 로봇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이제 스마트화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더 테이블도 해주고 로봇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나중에 잘하다가 한 60%까지 지원해주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다 알아보세요. 내년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올해 한 2번 정도 했어요. 했는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을 원래는 미수금융 쪽에 아니면 서민금융 쪽에 가서 받아야 될 분들이 우리 쪽에 와갖고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이 저신용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839점인가? 839점 정도면 4등급이 되는데도 저신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점수를 많이 올려놔갖고 그냥 그 사람들까지 혜택을 줘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 실사도 안 가고 서류만 다 들어오고 신용에 문제 없으면 바로 승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2, 30건이 나가죠. 승인해줄 수 있는 거가. 이거는 또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839점 아까 나이스 기준에서 839점 이하다 하면은 이런 저신용도 한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최고 우리가 3천만 원까지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응자 이거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금이 거진 매주 첫째 주에 공지가 접수를 받아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자금하고 시설 자금 두 가지를 받고 있고요. 이제 올해 금리 보니까 한 3.4에서 4.41 높을 때 4.41까지 올라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분기별 변동을 해요. 분기별 이렇게 3개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는 운전 자금은 한 1억 원. 아까 혁신 2억 원인데 2억 원 이상 받으려면 1억 원 이상 받으려면은 우리 본부에서 결제를 해요. 본부 심사를 보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요 더. 그리고 이거는 5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치, 2년 동안 이제 내고 3년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올해부터 우리가 상환 연장 제도가 있어갖고 지금 만약에 한 번에도 원금 이자를 변제하면은 갖기 힘들겠다라면은 상환 연장 요청하면은 5년 이상 상환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한 8, 90개월까지 이제 갚을 수 있게 편하게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온라인 접수만 된다고. 센터에 와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대리 대출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자금, 아까 소공인 특화 자금 이제 제조업 대상으로 하는 자금도 우리가 직대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문제가 있어갖고. 그리고 위기 지역 뭐 지원금 여러 가지 자금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 자금이나 위기 지원 자금 같은 연 2%대로 고정금리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코로나 때는 1%대가 많았었잖아요. 많이 해줬죠 그때. 지금 좀 갚을 때 되니까 엄청 힘들어갖고 상환 연장 해달라 그래서 지금 상환 연장 제도가 도입돼갖고 지금 연장해주고 있어요.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네요. 와, 너무 일찍 끝났는데? 자, 질문 할 사람 있나요? 혹시 궁금한 점? 없죠? 없어야 맞는 거예요. 있으면 이상해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사업에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또 중요한 게 있죠? 건강이죠? 건강해야지 사업도 번창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끝내주신 박상호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저희 올해 마지막으로 정말 다 얼굴 뵐 수 있어서 좋았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되게 좋았다는 전화를 종종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진짜 대표님들한테 뭔가 하나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이 웃음 잊지 마시고 장사도 잘 되셔서 다 성공하셔서 되게 잘 됐다고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